않도록 하셔. 자,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 따라합니다.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근데 아까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에게는 없다고 그랬지? 반환 청구는 목적물을 침탈당한 점유자에게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본권자에게도 있고, 다만 여기 주의해야 돼.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있을 필요 없다. 됐나?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은 여기서, 자, 여기를 잘 봐. 여기서부터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는데, 갑의 X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거 끝나고 점유권 배우거든. 그러면 점유권을 배우려거든. 이걸 한번 따라서 해본다. 자, 건물 부지의 점유는 다 같이 시작.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부지라고 그래. 그 부지에는 학교 부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 근데 주거용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뭐라고 불렀어? 등기법에서 대 그러잖아. 주거용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뭐라고 불러? 대지. 그러면 공장용 건물이 서 있는 땅을 뭐라고 불러? 장 그러잖아. 공이여 장이여 지목이. 그런 거예요. 이거 다 통해서 뭐라고 불러? 아니 부지. 건물이 서 있는 땅을 통해서 전부 부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X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일 때 도대체 이 건물 점유는, 이 토지의 점유는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야.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이 서 있는 땅의 부지의 점유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겠어, 건물 소유자에게 있겠어?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있으면 우체부가 건물 주소 찾아가잖아. 자, 힌트 줬어? 건물이 서 있는 땅과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부지의 점유는 밑에 있는 사람이요, 위에 있는 사람이요? 옳지, 그걸 외워. 자, 외운다. 건물 소유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이거 건성건성 하면 안 와. 하면 틀리니까 한 문제 외워놔. 그러면 여기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대. 무단으로.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다 건물 지어 있어.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을 때 갑은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갑은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반환 청구 하겠어, 못 하겠어? 그냥 나는 여러분들 누가 막 고개 흔들고 그런 건 신경 안 쓸 테니까 막 흔들어도 돼. 뭐 있네 없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면 되니까. 한번 읽어본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본권자. 아까 본권은 소유자도 본권이지. 그러면 이 갑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유자는 사용해야지. 그래서 내놓으라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해야 돼? 을에게. 동의해? 따라서 갑은 토지를 무단으로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내놓으시 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지. 건물은 을의 것이니까.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 하고는 건물에서 나가시오라고 퇴거 청구했지. 지금 방해 제거에 여기서 퇴거 청구를 잘 봐. 퇴거하라고 했더니 요 을은 짐 싸서 나가버렸네. 그럼 이 건물은 누가 써야 돼? 지금 짐 싸서 퇴거했다. 이 건물 소유자는 갑에게 있는 것이다, 을에게 있는 것이다? 을에게 있기 때문에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어. 오로 다시 가서 강화 읍내 가서 어이 두라 두라 그리고 철거해, 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시험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을에게 방해 제거 방법으로 철거시오 해야지
퇴거는 못 온다 이렇게 기억하셔. 퇴거했으면 다시 와서 살다가 좀 고기 한 건 사주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철거하셔. 왜냐하면 이 건물의 철거는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처분권은 여러분들 사용수익 처분권에서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배우셨나요? 소유자에 있다고 그러잖아.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만 철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이 못 온다고. 그래서 철거할 권리는 을에게 있기 때문에 을아 네가 철거 좀 해다오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해하셨어?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철거시 할 수 있고 퇴거시 할 수는 없고. 오케이. 근데 이때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어서 병에게 임대해 준 것이야. 임대. 그럼 임차인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점유하고 그럼 또 틀리잖아. 금방 5분 전에 했는데. 다시 해보자.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라고 그랬어? 건물 임차인이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건물 소유자라고 한 것 같은데 나도 헷갈리네. 아까 여기 하기 전에 여기 하지 말고 하기 전에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3분 전에 한 얘기를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을이지?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요? 아니요? 그러면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임차인에게 있겠어? 건물 소유자에게 있겠어? 아 그렇게 마음을 자꾸 쉽게 변하면 여자로서의 지조가 없잖아.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임차인을 상대로 뭐 토지 내놓으시오 이런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시오 이렇게는 못해. 철거권도 소유자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려고 해도 1차적 방해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병에게는 퇴거시오 할 수 있어. 병에게는. 그리고 을에게 철거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에게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나가봐. 그런 것들이 다 쓰여 있어. 그 다음 이번에는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고 매매했어. 매매했는데 이 건물에 이 병이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어. 등기를 하지 않고. 자, 이 건물을 신축했고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 요소에서마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기는 법률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구제책이냐 그 말이야. 토지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에어본다. 반환 청구, 제거 청구, 건물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와 제거 청구요. 그래서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 시험 유형이 자 여기 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했을 때 어쨌든 이 부지 점유자는 을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매매해서 병이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을이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어. 이런 걸 자 여기다 미등기 취득자. 그런데 이 을이 무단으로 축조해서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우리 시험의 출제 유형은 건물 신축자가 보존 등기하고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이렇게 넘긴 경우가 하나는 보존 등기 없이 넘긴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존 등기하고 넘긴 경우에 관한 시험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내가 여기는 빼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9월달 가서 한 번만 하고 가면 돼. 시험 보러 갈 때. 그래서 일단 건물 신축자가 보존 등기하고 하지 않고 보존 등기 없이 이렇게 이의 경우만 보자고. 그래서 보존 등기 하지 않고 이렇게 넘겼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보존 등기 했냐 안 했냐 여기까지 안 물어보고 그냥 여기서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물어봐.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X 토지 있고 이 Y 건물이 있을 때 이 Y 건물의 소유자는 아직 을이 아니에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미등기 취득자지. 대금 다 주었으므로. 그러면 이 을이 건물을 을로부터 병이 매수해서 매매대금을 다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 헐어버리려거든. 에이, 헐고 다시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헐어버리고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면 이 건물 소유자잖아. 이 사람이 허락 얻어야 돼. 얻을 필요 없어. 얻을 필요 없다.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이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이것이 대부분 판례야. 이게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따라서 미등기 취득자 이 병이 건물을 다시 정에게 팔아먹을 때는 자기에게 처분권이 있으니 을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고, 이때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우리 나중에 배워요. 여기를 그냥 타인의 권리의 매매냐 해서 우리 계약법에서 569조에 해당하는가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가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의 허락 없이 팔 수도 있어. 처분권이 있고, 그때 이 미등기 취득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팔 때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고 자기 권리 매매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는 타인의 권리 매매요.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니야. 야, 여러분들 앞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 나오면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물건을 매매하는 걸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매매대금을 다 주지 않았어. 매매대금을 다 주고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 병이 을의 제3자에게 팔아먹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억해줘야 돼. 동의해? 그래서 이때 이제 갑은 건물 신축자로부터 등기 없이 매수해서 인도받아서 등기 없이 점유하는 병에게, 자 이때 병이요. 이제 병 등기 없이. 그러면 갑은 건물 철거를 허시오. 철거하라는 상대방은 을에게 해야 돼, 병에게 해야 돼?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않고, 지금 등기 안 했다, 여기 보존 등기 맡겼다는 걸 괜히 했네. 이거 두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존 등기 안 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존 등기 않고 병에게 팔아서 병에게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양수인에게만 할 수 있어. 요 사람에게만 철거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 기억해? 그럼 다시 해. 여기 잘 들어. 저기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요거 이 을의 땅에 갑이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시 헐수, 그 정도만 알아. 그 정도만 알으라고. 그럼 을에게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안 물어봐. 여러분들 시험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중개사 시험이라니까. 그럼 을에게도 할 수 있는가?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도. 근데 그건 빼버리자고 그냥. 그래서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시 할 수 있다. 이 철거시 하는 방법이 반환 청구요, 방해 제거 청구야.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그리고 2번 이 을이 병에게 임대해 주었다면 병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한다고, 나가시 한다고, 퇴거 청구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여기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사람에게는 건물 철거시오 하는 것이 방해 제거 청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어려우니까. 자,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렸어. 이렇게 을이 빌려 쓰고 임차인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펜스 쳐놓고 있지. 뭔 지랄을 하는지 몰라. 갑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펜스 쳐놓고 뭔지를 하는지 모른다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트럭이. 자, 이제 임대차 끝났지. 끝나서 가서 보니까 이 펜스 쳐놓고 뜯었는데 보니까는 위에는 멀쩡해. 근데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여기에 쓰레기 있잖아. 10톤이 묻혀있는 거, 10톤이. 그 우리는 어디 있냐면, 우리를 잡았겠어, 못 잡았겠어? 잡았지. 못 잡았으면 어떡하냐, 지금 잡았어. 이때 을에게 야, 빨리 쓰레기 제거해 가시오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때 방해 제거의 대상은 잘 들어야 돼.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제거하시오의 대상은 현재 침해 원인이지 침해가 끝난 결과가 아니다. 이게 시험 여러분들 어려워. 이게 여기가. 여기 봐. 지금 갑의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지. 지금 현재 을은 이 토지를 현재 침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근데 따라서 갑은 지가 스스로 철거 못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을의 행위가 개입돼야 돼. 여기는 너 이리 와, 이 새끼. 귀때기 잡고 와서 빨리 파. 꼭 을이 해야 돼. 갑이 제거해도 괜찮아. 여기는 을의 행위가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여기까지 와야지. 동영상 찍으니까. 침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물청이야. 그러니까 물청 이해해봐. 물청은 청구당한 상대방의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목적 달성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제거 못하잖아. 근데 여기는 쓰레기는 꼭 을이 끌고 와서 을이 해야 돼. 자기가 해도 괜찮아. 따라 여기는 이미 방해가 끝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방해가 끝난 상태야. 따라서 이 경우는 방해가 끝난 상태이므로 방해 제거의 대상 없어져 버렸고 을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판례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설득돼? 자, 방해 제거의 대상은 과거에 끝난 결과다고 현재의 원인이다고. 방해 제거의 대상은 자,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나오면 풀어내야 돼. 기출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풀어내고 이따가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 이때 이제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시오 하는 것은 방해 제거이고 갑이 을에게 쓰레기를 묻어놓고 도망간 놈에게 쓰레기 제거해라 해야 돼.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돼. 여기는 방해 제거의 대상이 없다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나? 한번 읽어보자.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방해 제거의 대상은 현재의 침해 원인과 함께,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방해 제거의 대상은 현재의 침해 원인과 함께 그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원인이요, 결과요. 목적어 다 알면 돼. 목적어, 제거의 목적어는 원인이지 결과는 아니다. 이해 가셨어? 자, 그 다음에 무효등기의 경우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해. 무효등기. 자, 여기 보자.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인데 이 을이 소유권 이전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를 통해서 큰아들 요 녀석이, 큰아들이 꼭 일을 저지르잖아. 그래서 큰아들 요 녀석이 아버지 토지를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 그리고는 이제 3번 타자 매매 병. 4번 타자 있겠어 없겠어? 있지. 옳지. 4번이 안 나오면 야구가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 갑은 을에게 매매 흔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흔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물어봤을 때 하는 거고, 설득되나? 상대적 무효는 의사표시 헌경호를 말하잖아. 법률행위가 무효였을 때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논했지?
시방 갑과 을이 매매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절대적 모이다 상대적 모이다 논할 수도 없어. 여기는 매매 흔적이 없으니까. 근데 등기의 효력만 보면 등기는 등기된 권리가 효력이 생기려거든. 자, 이거 본다. 원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되잖아. 근데 원인이 존재했어 안 존재했어? 부존재, 무효. 무효. 그럼 이 등기는 공신력 없다고 배웠나? 등기를 믿은 사람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잖아. 그래서 갑이 제3자에게 팔아먹으려거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권리가 없을 때 권리를 없애는 방법을 따라서 말소 등기,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등기소에서 말소시키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4번. 자, 이걸 말소하려고 하면 5번. 4번 말소. 잘 들어. 등기 목적은 4번 말소.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판결 했지? 예, 그었어. 이렇게. 그럼 소유자는 누구요 이제? 병이잖아. 그러면 다시 자 6번 3번 말소 동의해? 판결 됐지? 이거 쓰고 그어야 돼. 이렇게 그었어. 또 7번 이제 아들 상대로 2번 말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랬더니 소유권이 돌아오잖아.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가는데 30년 걸리다 보니까 갑이 죽어버렸네. 이런 하다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갑이 4번에 여기까지 이 경우는 1번 다시 복사해보면 1번 갑에게서 4번까지 왔잖아 지금. 4번을 상대로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등기의 등기 말소 청구할 때는 꼭 말소 청구해야 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도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얼른 한번 봐보자 그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엄청 나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등기 청구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 배운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 이미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등기 청구권에서 215페이지를 한번 봐봐. 빨리 펴. 215페이지에 그 눈방울에 물방울에 등기 청구권 나오지. 한 장 넘겨. 한 장 넘겼더니 216페이지에 5번에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나오나? 지금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면 이 진정명의자 이와 같이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거든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돼? 안 되어 있어야 돼? 되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자로 확인돼야 돼.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과거에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지.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판례니까 주의하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나오면 그 물청은 그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청이잖아 그냥.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자 여기 봐. 우리 처음에 반사회적 이중매매 생각나나? 한번 읽어본다. 4개 없고 4개 있다. 혹시 그런 거 생각나? 잘 4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들어본 것 같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 그거 여러분들 몇 페이지 펴냐면 스피드 체크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을 거라고. 스피드 체크 1페이지에 7번 보셔. 7번 여기 한번 7번 찾았나? 거기에 반사회적 이중 2번 갔더니 2번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의 지위에 자 읽어보다 4개 있고 4개 없다. 그러면 앞에가 자 여기다 무채불이 있고 대위 있고 자 이제 여기다 직접 없고 진정명이 없고 여기 나오잖아. 진정명이 없다는 게. 제1매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본 적이 없으니 제2매수인을 상대로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시오 직접도 못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등기 청구도 못한다. 그 내용이야 지금. 채권자 취소권도 없고 유치권 없다. 4개 외워봐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본다. 직접 없고 진정명의 없고 채취 없고 유치권 없다. 그래서 반사이익 이중매매에서 제일 매수인의 지위를 한번 더 떠올려봐.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러면 이제 10번 하다 보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 무효등기 명의 어떤 등기가 무효등기의 경우 원래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 방법을 말소등기라고 그래. 말소등기 해야 되나? 꼭 말소등기 해야 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 해도 괜찮아.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등기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내가 가르쳐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갑은 4번 있을 때 4번까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하나, 둘, 세 사람 모두를 상대로 승소 판결해야 돼. 세 사람 모두를 상대로 승소해서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대. 그럼 이때 자 4번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 이렇게 해서 이전해서 5번 4번을 상대로 말소등기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이겼어 다.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신청할 때는 원래 이 을로부터 권리가 넘어왔지. 그 등기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해야 돼. 참 어렵다 여러분들. 이게 등기법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다. 4번에서 갑이 정을 상대로 갑을 병정 모두를 상대로 승소했어. 승소. 그러면 판사는 너희들 모든 걸 등기 말소하라. 판결이 떨어진 거야. 그럼 말소 등기 신청해야지. 그럼 이 사람이 4번을 상대로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로 돼 있잖아. 그러므로 이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 신청했어. 그럼 말소한 거야? 이제 살아있잖아. 그럼 이 사람 또 말소 신청해야지. 등기소에 가서 일괄 신청하면 안 돼. 일괄 신청이란 하나의 등기 서류에 여러 개를 적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하고 다 따로따로 해야 돼. 신청할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을 말소해야지. 신청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을을 대위해야 돼. 이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위해야 돼. 직접 상대로 할 수도 있어. 이 사건은 이미 갑을 세 사람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이긴 거예요. 이겼을 때 등기하는 방법만 한다니까. 등기. 그러면 이 사람 말소할 때는 이 갑이 말소할 때는 지가 이 사람을 말소해야 지가 신청해서 말소해야 돼. 을을 이 앞에 있는 권리자를 대위해야 돼. 등기 신청할 때는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걸 이해 못했으면 승환이 오빠가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오늘은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런 것이 뭐냐? 물청이다 이 정도 마시면 돼.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도 있겠지? 그럼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했을 때는 우리 등기법을 배우면 한번 읽어본다. 신청자와 등기 명의인. 신청자와 등기 명의인이 대부분 같지만 다를 수도 있어. 아까 대위 신청한 경우. 그러면 신청한 사람과 등기부에 올라간 사람을 등기 명의라고 해. 그러면 등기부에 올라간 사람은 죽은 사람 명의로 올라가야 돼? 산 사람 명의로 올라가야 돼? 그거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를 수도 있어 없어? 근데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돼. 허무인으로 등기가 올라간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허무인으로 등기했다고. 그럼 무효 등기지? 말소해야지. 근데 허무인은 없잖아. 그래서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라 그런 얘기야. 이런 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방해 예방. 자, 여기까지 보고 쉬자고. 지금 갑의 토지에 이 갑의 토지가 있는데 밑에서 여러분들 뭐죠? 음마 아파트 60m 지하 60m 이하에서 굴을 파고 들어오면 괜찮다. 막 안전진단 받았잖아 지금. 지하 60m 이하에서 지하철을 파고 오면 그 문제가 없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음마 아파트로 통과 못하게 하잖아 지금 GTX가. 이게 방해 예방이거든. 그러면 이 뒤로 밑에 지하 깊이 굴을 파고 들어오면 건물이 흔들릴 염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못하게 하는 게 예방 청구예요. 근데 이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니까는 못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 지하에
지하철을 파고자 올 때 건물이 흔들릴 염려가 있으면 공사 중단해 주시오 하는 게 다 같이 예방 청구. 근데 예방 청구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어야 돼. 염려.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 합격 못할 불안한 염려가 있어, 시방? 왜 있어? 나하고 오는데 저렇게 말도 대답도 가려서 해. 염려 없지 무슨 염려가 있어. 근심이 생겨? 그 염려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돼. 염려. 자, 염려는 근심이 아니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 정도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침해당할 관념적인 염려 정도는 그냥 사고로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예방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생겨. 그리고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본다.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 그것은 안 되고, 자 읽어봐요. 객관적인 개연성.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없으니까 그것만 쓰고 가자고. 자, 페이지 저 앞으로 가야 돼. 이 물청이, 여러분 이 물청이 곳곳에서 막 산재해 있어. 자, 185페이지. 185페이지 방해 제거 나오지? 제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방해 제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 그 나중에 여기 봐, 집에 가서 다시 공부 정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동영상 보시고 끊어 거기서. 그리고 제거에다가 거기다 정리해. 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판례가 있는 것이야. 판례가. 그러니까 제거는 침해 원인이라고 그랬어, 침해 결과라고 그랬어요? 여기 방해 제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뭐 진정명의 회복 이런 것들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염려가 우리 시험에 안 나왔거든. 186페이지에 방해 예방 청구권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시험에 이 교재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적어. 다 나왔는데. 그래서 염려 정도 이렇게 써. 염려 정도.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염려가 있어야 돼. 염려 정도는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족하다. 그럼 틀리고,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이야, 객관적인 개연성이야? 상당한 99% 이상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고 개연성은 달라. 그러니까 판례가 객관적인 개연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외워놔. 이것이 예방 청구 행사 요건이다 하시면 되고, 요건 다 시험에 나왔는데 요 부분만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주의하시면 돼. 자, 쉬었다가 이제 제가 아까 방해 제거 청구권 진정명의 회복 가르쳐 드렸지? 여기 있었는데 다시 그렸네. 그 다음에 이제 물권력 청구권의 법적 성질 쉬었다고 하자고요. 법적 성질.